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유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5년도를 한번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25년도에 인기 끌 것 같은 바이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시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도 뭐 비슷하게 클래식 장르가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쟁이다,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바이크가 선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메이커에서도 쿼터급 바이크들 위주로 출시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리트급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많이 출시했다고 하면 요즘은 메이커에서도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격에 조금 신경 써서 모델들을 생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핫한 거는요, 트라이언프에서 나오는 스피드 400이랑 그 다음에 혼다에서 나오는 GB350C, 그 다음에 가와사키에서 나오는 뭐 W230, 뭐 요런 장르, 빅바이크들은 이런 장르들이 아마 많이 유행할 것 같고요. 바이크를 많이 타다 보면 사실 큰 CC들이 우리나라에 타기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는 저는 그냥 250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빅바이크는 거의 안 타고 작은 바이크 위주로 많이 리뷰도 하고 많이 타고 다니는데, 바이크들이 생활 속에서 얼만큼 필요한지 이걸 조금 느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바이크들을 가지고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편한데 왜 이거를 대부분 다 끌어야 할까, 이런 중점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25년도에 어떤 바이크가 유행할지니까, 방금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W230이나 그 다음에 뭐 스피드 400, 그 다음에 GB350C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피드 400이랑 GB350C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한다고 벌써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오토바이 중에 하나입니다. W230도 사실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있지만 가와사키의 W 계열의 클래식 장르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크들이 많이들 쏟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메이커에서도 지금 뭐 1000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많이 부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는 대부분 다 600만 원대고요. 600만 원대고, 그 다음에 또 이 타 메이커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메이커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F 모터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중국 회사인데, 우리 보통 중국 회사라고 하면 저가형,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느 한 곳에 딱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오토바이 수입업자들이, 뭐 저를 포함한 업자들도 좋은 제품들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격 좋은 오토바이들을 많이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에서도 싸게 팔고 그 나라에서도 저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CF 모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상위 클래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싼 제품만 있고 저렴하고 안 좋은 제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싼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CF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퀄리티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받쳐주는 그런 메이커더라고요. 이 회사 제품도 저는 지금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일본의 4대 메이커만큼의 그런 뭐 역사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최근 들어서 그 회사 바이크들을 보면 이거 우리나라는 뭐 벌써 바이크 시장 자체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4대 메이커, 일본의 4대 메이커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을 잘 만들어요. 지금 뭐 700cc, 뭐 CLX 700이라든지 뭐 CLX 300, 뭐 이런 계열들은 그냥 팔면 끝이에요. 고장나서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나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쪽 일본 4대 메이커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보이지더라고요. 보면 그냥 볼수록 진짜 놀랍고 그냥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금액적으로도 4대 메이커나 아니면 유럽 메이커들보다는 금액적으로도 많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쪽의 오토바이들이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전쟁이다 뭐다 이래
저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르들이 오토바이들이 인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 장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환절기라서 제가 좀 비염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코를 많이 간질 건데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병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식 장르가 아직까지 이제 계속 앞으로 아마 클래식은 사실 유행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클래식의 유행은 상승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금 제가 말했던 모델 중에서는 GB350C를 타고 싶다 뭐 요 정도도 사실 뭐 돈만 있으면 저도 타겠죠. 내년에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장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W230도 출시하면 정말 메리트 있다. 혼다하고 가와사키가 두 개가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두 개 다 뭐 비슷하게 600만 원대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가와사키 계열의 클래식도 좋아하고 혼다의 클래식 계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저도 사람인지라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에 맞는 그런 바이크를 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지만 뭐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쪽 커터급 중 정도에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리트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또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들은 내년에도 예상을 해보는 게 그다지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부담 없는 선에서 뭐든지 다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5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PCX가 계속 우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X, 그리고 요즘 들어서 PCX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타메이커들이 많이들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것들도 유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PCX의 독보적인 그 인기를 이런 오토바이들이 또 배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을 PCX로 비슷하게 만든다는 건 제가 그냥 볼 때는 PCX가 정말 인기가 많고 많이 팔렸던 모델이지 않나. 왜냐면 타겟이 PCX잖아요. 좀 웃기죠. 좀 더 PCX보다 좀 더 좋게 해서 출시하고 가격적으로도 좀 더 괜찮게 해서 출시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그런 장르들의 오토바이들도 한번 유심하게 보시고, 그래도 PCX의 그런 인기는 사가라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PCX가 제가 PCX 저도 팔고 있지만 왜 제가 PCX를 팔고 있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125 이렇게 봤을 때 가격적으로 비싼 것 말고는 상당히 괜찮은 오토바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구성이잖아요. 고장도 없어야 되고 부속값도 저렴해야 되고, 그러면 뭐 타고 다녔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125cc 중에서는 PCX 인기가 제일 상향으로 내년에도 계속 쭉 인기를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헌터 커브, 요것도 125죠. 그 다음에 몽키, 그 다음에 MX도 그 PCX 다음으로 스쿠터 시장에서는 인기가 많고, 매뉴얼에서는 C125, 그 다음에 헌터 커브, 그 다음에 몽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제가 또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한 CF 모터스에 놓은 파피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파피오라는 모델은 그 파피오가 종류가 두 개인데, 그냥 저는 쉽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파피오 레이서, 그 다음에 파피오 네이키드, 요 두 개의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파피오 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스즈키의 레프리카 계열을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 초반에 나왔던 스즈키에서 GS1200S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카피를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그때 당시 저는 그때도 오토바이를 왕성하게 타고 있었을 텐데, 뭐지 이거 뜬금없이 시대를 너무 앞서서 만든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는 네이키드도 아니고 레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경력이 계속 오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오토바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넘사벽이고, 지금은 저는 무거운 오토바이보다는 가벼운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편이라 그냥 이게 경력 자체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미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저는 뭐 물론 키가 작아서 그렇지만 저한테 맞는 오토바이를 타야지 제일 안전하고 좋게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빅바이크보다는 가벼운 단기통 또는 2기통의 바이크를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피오의 레이스를 보면서 예전에 그 GS1200SS를 너무 비슷하다. 물론 뭐 그 디자인 하신 분이 그걸 보고 만들었겠어요? 아니겠죠? 아마 아닐 겁니다.
뭐 제가 그분하고 뭐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슷하다. 근데 와, 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125에 6단에 뭐 2채널 ABS에 가격은 349만 원. 너무 좋지 않나요? 이 퀄리티가 좋고 혼다랑 야마하고 이런 4대 메이커하고 똑같이 워런티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야, 이거 중국 메이커가 2년 동안 워런티를 해준다고? 그 정도로 내구성에 자신 있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더 이런 메이커들이 조금 더 선점을 해서 대리점들이 많으면 이제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분포돼 있어서 큰 메이커들만큼 에이스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야, 이 우리나라 이 바이크 회사들이 참 예전에는 생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해버리니까 그게 좀 많이 부럽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뭐 제가 경영진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유심하게 뭐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건데 왜 우리 유독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다 오토바이 타면 싫어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전하고 사고 없이 잘 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제가 그냥 생각에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런 물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스를 말고 또 이 네이키드 버전이 있어요. 파피오 네이키드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또 왜 자꾸 다른 오토바이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때 몽키, 그러니까 혼다의 몽키라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지금 뭐 몽키는 125도 나오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지만 가격이 400만 원 후반대라 인기는 많았었어요. 인기는 많았고 아마 앞으로도 더 인기는 많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바자 몽키라고 있었거든요. 바자 250이라고 혼다에서 예전에 오프로드 그 엔듀리 버전의 오토바이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축소해서 만든 그 바자 몽키가 있었어요. 몽키 50cc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몽키를 예전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한번 타봐야지 생각하고 막 다니는데 50km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50km를 이렇게 쫓겨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차들이 뭐 택시, 버스, 뭐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내 하나 편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나와서 민폐를 끼치면 되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오토바이는 팔았는데 일단 이 몽키라는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50cc는 그다지 인기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매니아층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친 게 바로 바자 몽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너무 이거 대놓고 뺏기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앞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요 녀석도 아까 말한 파피오 레이스랑 똑같이 2채널 ABS의 6단 기아 125 6단 기아가 이 보면 좀 흔하지 않거든요. 뭐 지금 출시되고 있는 혼다 CB125R도 6단 기아고 그것도 금액대가 500만원 지금 500만원 넘어갔을걸요. 그 다음에 스위키에서는 GXX 계열들도 6단 기아의 오토바이입니다. 또 다른 거를 봤을 때는 그거 말고는 지금 매뉴얼 중에서는 6단 기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6단 기아가 왜 중요하냐면 125에서 부드럽게 속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으려면 기아가 6단 있어야 되거든요. 5단 정도면 뭐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5단보다 6단이 제가 볼 때는 타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기아 6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80 넘어가서 딱 땡겨 보면요 그 엔진 필링 자체가 좀 다릅니다. RPM 자체가 뭐 높게 왕 하면서 뭐 이렇게 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부드럽게 가려면 기아가 6단이 되어야지 그냥 부드럽게 도로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단과 6단 그 다음에 4단과 6단 차이가 큽니다. 그 정도로 6단 기아가 중요하다 하기보다는 6단 기아에 주는 그 안정감은 한번 타보시면 아마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예전에 레프리카 계열의 CB125R이 6단 기아였거든요.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가격도 적당했고요. 그것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대였는데 300만 원 후반대였나? CBR125 계열도 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멜치 대가리 앞에 보면 멜치처럼 생긴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차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를 만약에 염려두고 보고 계신다고 하면 CBR125R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오토바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열도 좋고 아니면 새 걸 살 것 같으면 방금 말한 CF 모터스에서 나온 파피오 125 네이키드의 디자인이 좋다고 하시면 네이키드 디자인 그 다음에 그 레이서 파피오 레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엎드려서 타는 건 아니에요. 네이키드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고 레프리카보다는 살짝 위에 올라간 그냥 출퇴근할 때 재밌게 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바이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혼다에서 나온 MXX 그롬도 ABS 원 채널에 요것도 금액대 300만 원 후반대니까 요것도 괜찮아요. 5단 기아. 뭐 혼다의 그런 브랜드 네임밸류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왜 이 오토바이가 인기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롬이라는 오토바이도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지 않나. 이 지금 놓은 그롬 125보다 그 전에 놓았던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도 오토바이 괜찮습니다. 125cc 이하 이제 스쿠터로 봤을 때는 125 이하 스쿠터는 뭐 지금은 거의 나와 있는 것들은 없는데 제가 유독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하우즈 스즈키에서 놓은 U1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말 그대로 100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100cc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초보분들, 처음에 오토바이를 접하시는 분들이 왜 이 오토바이를 사는 게 좋냐라는 생각을 해보냐면 100cc는 일단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요즘 보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책임보험이 엄청나게 비싸요. 20대 저는 책임보험 비싸도 20대가 참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20대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오토바이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U100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제 스스로 그냥 판단이 들거든요. 뭐 물론 하우즈 스즈키는 내구성도 좋아요. 디자인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장르의 오토바이도 봐도 되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낮고 스쿠터를 입문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하우즈 스즈키 U100 요 모델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110cc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커브의 인기는 아마 겨울도 없이 계속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커브가 인기가 많은 거는 일단 예전에 제가 13년부터 커브를 취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슈퍼커브 112 혼다 코리아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디자인이 네모난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잘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커브의 인기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커브의 인기는 내년에도 계속 쭉 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단 가격이 265만 원에서 또 273만 원으로 8만 원 정도를 상승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아마 올린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퇴근하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이 불경기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드는데 오토바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위험하다, 사고 난다, 요걸 머릿속에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오토바이가 인기가 없고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잘 할 수 있었지만 하향세를 타고 거의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냥 아직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그 말한 그런 CF 모터나 중국 이런 회사들보다 더 발전하지 않고 도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바로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이 불경기에 제일 합리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쪽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타보면요 이거보다 편한 거 없어요. 사실 대중교통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CC가 큰 바이크들은 또 예외겠지만 125 이하급들의 오토바이들은 경제적으로 아마 타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차 문제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연비, 오토바이 연비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커브를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데 그냥 한 달 정도 타보시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부분 다 그겁니다. 연비 이야기를 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동차 연비 좋다고 하면 보통 15, 20 이래 가잖아요. 오토바이는 기본이 40입니다. 1리터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경제적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일 큽니다. 와 이거 진짜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됐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계속 극아이지만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 영상 안 봅니다. 화면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 어찌 그렇게 못생겼는지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 게 아니고 아예 틀질 않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실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위험하게 타면 위험하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또 걷는다고 해서 그게 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이잖아요. 내가 위험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위험하게 타면 이거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똑같이 내가 이걸 가지고 위험하게 타면 위험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안전하게 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잘 타세요. 사고 없이. 그게 제가 거의 산 정의이다 보니까 모두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25년도에 이런 오토바이 저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자동차 똑같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게 잘 안 지키시는 거지. 천천히 타는 거 말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또는 자전거에 내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위험하고 빠르게 막 타는데 그 안전장비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최고의 안전장비는 자기를 천천히 타게 만들 수 있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제일 안전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항상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하게 천천히 타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매일매일 이렇게 타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타보시면 제가 아마 경제적으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년에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년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오토바이들을 선정했고, 이게 또 아닐 수도가 있습니다. 판도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왜 또 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야기 안 해주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유심하게 다 이렇게 타보고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시승하고 일하고 시승하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 불경기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네. 진짜 짬내가지고 이 시승을 하는 거라. 또 최근에 또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제가 짬을 내서 편집을 해서 빠르게 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바이크는요, 오토바이는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메이커, 특히 또 뭐 유럽 메이커, 이런 오토바이의 역사가 있는 메이커들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메이커들이 뭐 이때까지 실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요즘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메이커들, 그냥 우리가 생소한 메이커들도 좋은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메이커라서 이 오토바이를 산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지, 이런 장르의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야, 금상첨화죠.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예전처럼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요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토바이를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외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 오토바이가 타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쓰면 그냥 사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하고 내 상태가 좋으면 그때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